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할로24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할로24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친이 다니는 한국어반 학생들 단톡방에서 들은 건데 필리핀 내에서 은근슬쩍 관광비자 통한 한국 입국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필리핀 여자들이 내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건 과연 이 비자 제도가 완화될런지가 걱정이네요. 요즘 이상하게 은근 국제결혼을 자꾸만 이상하게 억제하려거나 자제하려는 그런 것 같아서요. 계속해서 국결 이혼율만 내보내고 좋은 쪽 관련 방송도 딱히 없고 지금 필리핀 내 커뮤 같은 곳에서도 한국 내의 정보 공유 혹은 갔다 왔거나 한국서 거주하면서 일하든가 전업주부 등의 여자들이 공유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국 여자들 이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한국 남자들은 가끔씩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쓸데없이 퍼준다 등의 말이 나오는데 솔직히 제3의 입장에서는 둘 다 그냥 멍청해 보입니다. 본인 스스로 호구, 수인난 자처하는 남자들이나 무지성으로 생각 없이 살거나 쓸데없이 스스로 올려치기 하면서 뭐라도 있는 척하는 여자들이나 저 여친이 있다는 단톡방 대부분 내용이 한국어 관련 질문이나 추천 K-드라마나 K-영화 혹은 넷플릭스 얘기가 한국인들 관련 얘기, 문화 관련 직업, 겪은 썰 등을 푸는데 가끔씩 어플로 어떤 한국 남자가 자기한테 먼저 연락하더니 자꾸만 만나려고 하는데 너무 뻔히 속 보인다고 하면서 비웃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나라 여자들을 유난히 만만하게 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외국 여자들한테도 그런지 궁금해 하더군요. 그리고 도대체 왜 국내 결정사들 특히 대규모 사이즈 업체들은 국제적으로 주선하는 건 왜 안 할까요? 뭐 매매원 프레임 씌워질까봐 자기네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솔직히 까놓고 지금 한국 결혼 문화 자체가 매매원이랑 다를 게 뭡니까? 동남아 국제 매매원 뭐라 까댈 자격 없다고 봅니다. 단지 업체 측에서 일주일 만에 빠르게 진행되는 게 문제라고 보는데 이걸 보고서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저 대표적인 결정사 업체들이라면 충분히 참고해서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만하다가 아니라 할만하다고. 그러니까 필리핀 여자들이 한국 입국을 좀 쉽게 해달라는 거잖아. 시은상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해달라는 건데 저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입국을 완화해주는 건 찬성인데 되도록이면 학력이나 시험 같은 걸 통해서 합격한 분들이 한해서 해주는 건 어떨까? 저는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무분별하게 개나 소나 다 넘어오는 건 아니야. 좀 시험 같은 걸 해가지고 학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격을 좀 봐가지고 시험을 보듯이 우리나라 구에 공무원 시험을 보듯이 시험을 보게 해서 합격자들 한해서 아니면 자격을 갖춘 사람들 한해서 스펙 같은 거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넘어오는 걸 찬성합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도 마찬가지야. 외국인 노동자도 그냥 아무나 보내주는 게 아니라 브로커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자기 나라에 학력이 있을 거 아니야. 학력이나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스펙 같은 거 봐가지고 그 중에서 면접 보고 합격한 사람들이 한해서 붙여주면 외노자분들도 좋은 사람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좋은 거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분들도 나름의 교육자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입국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 이 사람들 중에 과연 필리핀에서 잘 산다거나 기본적인 학력을 갖춘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저도 확실하게 아는 건 알지만 필리핀의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 수준이 그렇게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필리핀 여자들이 완화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학력이 낮거나 전문성이 없거나 좋은 집안에 자라지 않은 사람이 완화해달라고 하는 가능성이 높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도 좋은 어떤 양질의 교육을 받았고 집안이 살면 굳이 입국을 완화해달라 할 필요 없지. 자기들이 비자 받아서 가면 되니까. 한국에 대학교로 가면 되잖아. 유학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올 수 있잖아. 근데 입국을 완화해달라고 하는 사람 상당수는 유학을 못 가는 사람, 집에서 대학을 못 보내주는 사람, 형편이 안 좋은 사람, 기본적인 어떤 학력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 그럼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잖아. 우리나라로 치면 고졸이잖아요. 공부 안 한 사람들. 뭐 자기들은 못했다고 하지만 공부를 안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입국 완화시켜달라. 그런 거잖아요. 글쎄 이거는 나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봐. 한국에 웬만하면 대학교 다 나왔죠.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평균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교육성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말도 안 되게 높은 나라야. 최상위권이죠. 아니 전국민이 대학교 물을 먹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론 대학교 물을 먹었어도 먹은 만큼의 어떤 그런 값어치를 일을 못하니까 문제지. 교육 수준은 전 세계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교육의 어떤 그런 양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부분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워낙에 교육 중심으로 좀 젊은 사람들을 많이 그렇게 밀어붙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 가잖아요, 웬만하면. 대학교를 이제 돈 없어가지고 못 가는 거 있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현상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의치 한약수나 이제 공대 같은 경우는 실력이 있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돈만 내면 갈 수 있잖아요.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곳은 널려 있잖아.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대학교가 이제 미달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 이 완화해달라고 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거나 집이 사는 분들 얼마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해주더라도 있잖아요. 시험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어 시험 있잖아요. 봐야 돼. 봐가지고 시험 합격자들에 한해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경쟁사회야. 철저한 경쟁사회입니다. 그러면 경쟁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 경쟁을 통해서 한국은 절대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절대 문제를 쉽게 출제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줘야지. 우리나라 넘어오고 싶어 그럼 그러면 K 공무원, K 시험 한번 봐봐. 얼마나 어려운지. 한 벽 느껴봐. 한국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이 시험을 한번 느껴보라고. 그럼 벽 느끼고 아마 상당수는 포기할걸? 내가 봤을 때는. 왜 국가직 지방직처럼 시험 문제까지 출제해가지고 풀어보러 가죠, 뭐. 그러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벽 느껴가지고 포기할 거야. 와, 씨. K 공무원 시험 장난 아니네. 말로만 들었는데. 야, 유튜브에서만 들었는데, 많은 코리안들은 뭐 공무원 관료 시험에 그렇게 많이 지원한다며. 왜냐하면 필리핀은 여러분 관료가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아요. 그래서 관료들이 뇌물도 많이 먹고 부패 경찰 많잖아요. 그 왜 그렇게 부패 경찰이 많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경찰이 되는 게 막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설령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지나 뭐 취직 쪽으로 이렇게 잘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패로 많이 빠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국 유학 갔다는 건 집이 굉장히 산다는 거예요. 상류층입니다. 이 역으로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간다고 치면 그 사람 집이 사는 거잖아. 한국에서 이제 선진국 유학 가면. 맞잖아요, 여러분. 보통 강남에서 있잖아요. 강남 8학군에 자란 친구들이 이제 인서울에 어떤 좋은 학교 못 다니잖아요. 그럼 유학을 보내거든요. 요즘 이상하게 국제결혼을 자꾸만 이상하게 억제하려거나 자제하려는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이런 거 하면 과연 믿을까? 이런 거 하면 믿을까요? 국결 이혼율 보낸다고요? 이것도 구분해서 보여야죠. 근데 그거 하십니까? 국결 이혼율만 보낼 게 아니라 국내 한국 이혼율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거랑 비교하면 여러분 팩트를 얘기할까요? 국가 이혼율보다 한국 이혼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한국인들끼리 하는 이혼율이 훨씬 더 높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와 캐나다 장난 아니네. 캐나다도 많이 올랐네요. 고맙습니다. 캐나다 아니 근데 달러 이렇게 비쌌어? 캐나다가 원래 1달러도 800원 아니에요? 800원에서 850원이었던 기억나는데 한유 많이 올랐네. 네, 감사합니다. 개꿀. 아니 멀뚱하게 차이 납니다. 내가 하나 보여드릴까? 국제결혼 이혼율.
우리나라는 거의 한 30, 한 5% 정도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 나라 지표 보니까 나오네. 팩트로 읽어 드릴게. 여러분들이 나라 지표 가시면 웬만한 통계 다 있습니다. 뭐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나라 지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혼율은 안 나오네. 자, 외국인과의 이혼은 여기 나오네. 찾았습니다. 찾았어. 한 20% 정도? 베트남이 제일 높고 일본이 19% 정도. 그러니까 한국 남자하고 일본 여자. 베트남이 이혼율이 제일 높아요. 베트남이 좀 높고 그 다음 중국. 네, 그 다음 중국. 근데 베트남과 중국이 좀 높고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높아요. 필리핀은 5%대야. 5% 이혼율이. 네, 그렇게 많이 안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결혼이 지금 이혼율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결까지 이혼율 요구하기는 또 웃겨,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데. 아니, 우리나라하고 결혼 못해가 파탄 나는 지경이 심하니까 외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알고 있어. 외국 여자와 결혼해서 이혼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거 뭐 보여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달라지는 크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거 아셔야 돼. 전 세계적 커뮤니티 하는 사람 중에 멀쩡한 인간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일본도 일본 커뮤니티 하는 사람 중에 정상이 없어요. 그럼 필리핀도 필리핀 커뮤니티 하는 사람 중에 멀쩡한 여자가 없다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티 하는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이 없다는 건 진리입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만. 봐봐, 이게 보면 전체적인 이 커뮤니티가 문제가 뭐냐면 뭔가 모든 내용, 좋은 거가 나쁜 것도 다 아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싶은 것만 공유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싶은 거, 자기들이 이득 볼 수 있는 것만 공유하고 손해보는 거 공유하지 않고 좋은 것만 공유하고 나쁜 거 공유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맘카페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국제도 마찬가지야. 이 커뮤가 아마 남녀가 같이 공유하는 것보다 젊은 이제 필리핀 여자들이 공유하겠죠. 봐봐. 보면 한국 남자들은 과도하게 친절하고 쓸데없이 퍼준다. 언제 그래? 누가 그랬냐고. 아니, 한국 남자 국제결혼 중에 필리핀이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 필리핀에서 선입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 몇몇만 가지고 한국 남자는 다 펴준다 얘기할 수 있어? 이 커뮤니티가 그런 거예요. 확진 편향을 만들어줘. 특정 몇몇 사람들이 케이스를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 봐봐요. 멍청해 보인다고 했잖아요. 물론 저는 남자도 멍청하지만 저걸 믿는 여자도 멍청하다는 거지. 안 그래요? 자, 어떤 한국 남자가 자기한테 먼저 연락하더니 자꾸 만나달라고 하는데 속이 뻔히 보인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 이 남자가 저 여자를 왜 만나달라고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만나달라고 하는 사람도
뭔가 있으니까 만나달라고 합니다. 물론 그 남자도 속심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보통 한국 남자는 이미지가 아직도 그게 있어요. 필리핀이 약간 그런 이제 좀 뭐라고 그러지? 성적으로 많이 열려있는 나라? 아시아권에서 성산업이 어느 정도 발달된 나라잖아요. 베트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연애 목적, 뭔가 어떤 국제적인 어떤 사랑과 어떤 결혼의 목적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뭐 관계를 목적으로. 네. 그러면 이 남자 입장에서 관계 목적 당하는 뭐겠어요? 이 여자가 뭔가 새끼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그런 지고지순한 단정한 여자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여자니까 이 사람하고 어떻게 좀 연락해가지고 만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 물론 저는 남자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남자들이. 예. 워낙에 이제 필리핀 사회는 코피노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코피노. 여러분 코피노가 뭔지 아시죠? 코피노. 코피노가 뭐냐 하면 한국 남자하고 필리핀 여자들끼리 이제 관계를 가져가지고 필리핀 여자가 임신했는데 남자가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버리고 나서 여자가 그 자녀를 출산해서 낳아서게 되는, 그러니까 한국 필리핀 혼혈, 혼혈 2세를 가지고 코피노라 부릅니다. 사실 이거 솔직히 남자 입장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잘못한 게 맞거든. 특히 필리핀은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낙태가 굉장히 좀 많이 성행하잖아요. 성행한데 필리핀 낙태 자체가 잘 안 됩니다. 필리핀은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든 그렇지 않든 임신을 하면 무조건 책임지는 사회, 모계 사회입니다. 모계 사회. 특히 필리핀은 그런 상황이 다나죠. 여자도 책임져야 된다는 마인드가 강합니다. 네가 뭐 누구를 만났든 일단 네 뱃속에서 낳은 자식이면 어떻게든 책임지고 네가 길러라.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죠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마지막으로 왜 국내 결정사들이 국제결혼 쪽 추천 안 해줄까? 이게 하기 싫다기보다는요. 이제 장벽이나 제한이 있어서 못한다고 봐요. 나는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기 싫어서 안다기보다는 법적으로 아직 제한이 많이 걸려있어서 그래요. 차라리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이제 결정사 업체하고 저렇게 있잖아요. 그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있잖아요. 수수교나 아니면 조약을 맺어서 할 수 있게 해주면 저는 국내 결정사 회사도 필리핀이나 태국, 이제 베트남 같은 데도 있잖아요. 2호점처럼 해서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제한이 많이 걸려 있잖아. 내가 봤을 땐 오히려 결정사분들이 국내에 있는 것보다 해외로 가가지고 아예 차리는 게 더 나아요. 그게 낫습니다. 국내에서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해주는 것보다 아예 해외로 가가지고 그 현지에 가가지고 아예 현지 문화에 묻어나면서 거기서 아가씨를 보면서 이 짝을 지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그냥 계속 있는 것보다. 근데 아직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 네, 아예 할 거면 그 나라를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가가지고 그 나라의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나 오히려 이런 거 사업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 사업하면 난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정사 아예 국내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쪽 가서 그 사람들 교육시키는 거야. 일정 돈을 받고 교육시켜서 한국이가 짝을 맺어서 혼을 성사시켜서 성사를 높이면 이거 재파 터진다고 봅니다. 아예 학교처럼 만들어 버려가지고 아예 그니까 뭐냐면 약간 폴리텍처럼 결혼 전문 국제결혼 폴리텍처럼 만들어가지고 아예 전문성 시켜버리는 거지. 한국 문화를 아예 탑재해서 한국 요리 만드는 거, 한국 사람 대하는 거, 한국 문화 대하는 것들을 교육 과정으로 넣어가지고 그걸 해서 결혼까지 성사시키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나라 와서 도 적응이 쉽고 그러면 그걸로 이제 뭐 일종의 교육 수수료 받으면 당연히 결정사도 수입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성사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남자들도 신뢰를 많이 가지겠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결정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제 국내 혼인만 해가지고 성사율이 안 되니까 이게 한계에 봉착한다는 거 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거를 좀 사업을 넓혀야 되죠. 난 이거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왜냐하면 아직 국제결혼이 문제가 뭐냐, 아직 이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아직까지 뭔가 브로커를 써서 결혼하는 문화가 아직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 국제결혼은. 그래서 할 거면 좀 크게 보라는 거지, 크게. 국내에서만 자꾸 할 게 아니라, 국내에서는 답이 없다는 거 아마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아는데, 할 거면 좀 그런 쪽으로 넓게 봐가지고, 큰 그림을 짜가지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단순히 짝을 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넓게 봐서 아예 철저하게 좀, 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내 결정사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관심은 있는데 이게 나라에서도 지원도 안 해주고 장벽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하고 싶어도.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가입돼 있는 한국 여자들은 반발을 하겠지. 근데 반발하더라도 어떻게? 근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것 같긴 해요. 적극적으로 할 것 같긴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노다지거든요. 결혼 시장이 노다지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누가 먼저 개척하냐 그 싸움이겠죠. 누가 먼저 그 시장을 노리느냐. 저는 분명히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생각이 있는데 아직 법적으로 아직 어떤 제약적으로 걸린 게 많다 보니까 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요. 결정사 하시는 분들이 해외로 가가지고 아마 시장도 돌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하려고. 이거 건드리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해외에 가가지고 이제 현지에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봐가면서 이 나이 대 사람들 이제 자료 같은 거 뽑고 이제 사람들 이제 유관 업체하고 이제 많이 유관해가지고 교두본을 마련해서 이제 어떤 관계가 원활해지면 아 이쪽으로 그냥 이제 결혼 시장을 틀어버리는 생각도 가진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쪽은 완전히 뭔가 개척된 게 아니다 보니까 노다지 아니고 노다지 완전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결혼시키면 저는 그런 국제결혼 결정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더 정상적으로 벌면. 근데 국제결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 국제결혼 하고 싶어도 문제가 뭐냐면 국제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국제로 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다고 단기간 내에 뭔가 그 사람과 뭐 쇼부를 보기에는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결혼하니까 당연히 결혼하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검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근데 검증을 하려고 만나려고 하면 비자 제한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돈도 있고 보통 한국의 직장 문화 같은 경우는 원차를 쓰기도 쉽지 않고 장기간 동안 그렇게 해외 체류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거 받을 사람 어디 있어? 공무원도 힘들잖아, 그건. 그것 때문에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이 장벽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뭐 국제결혼 하기 위해서 막 이게 뭐 오게 해준다고 하면 뭐 좀 적극적으로 뭐 이제 월차를 쓸 수 있도록 해주던가. 예. 이게 제약이 많이 갈려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결혼 하려면 이게 결정사뿐만 아니라 기업 측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 기업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야 되죠. 기업에서도 만약에 임직원이 뭐 해외인 여자랑 뭐 이렇게 연애를 한다. 그러면 뭐 기업 입장에서 뭐 복지 차원에서 뭐 넘어오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잠깐 해외 기업 같은 데 파견을 근무를 해주던가. 예. 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사실 이게 장벽이 어느 정도 있어요. 국제결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국제결혼 아직까지 장벽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맞잖아 사람들. 뭐 남자분들 국제결혼 뭐 관심은 가지지만
시도조차도 못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보통 국제결혼 하신 분들 그런 거예요. 한국에 있어서 국제결혼 했다기보다는 외국 땅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울리면서 여행 중에서 만났다거나, 대부분 국제결혼 하시면 대부분 그런 케이스예요. 내가 해외여행 중에, 체류 중에 만났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일을 하다가 뭐 자주 보면서 대화를 트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인까지 가는 경우, 그게 제일 많죠, 여러분. 사업 목적으로 내가 베트남 방문했다, 거기서 손님으로 오면서 직원들 일하면서,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지나야 됩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그리고 법도 좀 바꿔야겠죠. 법 같은 것도. 왜냐하면 법적 제한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좀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무리 국제결혼 중요해도 아무나 만나서는 안 돼요. 이건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 그냥 뭐 좀 검증 안 된 해외에 있는 여자 만날 바엔 국내 여자 만나요, 그냥. 왜냐하면 난 그게 문제야. 검증 안 된 사람들도 한국에 넘어오면 문제가 생길 게 분명히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필리핀은 좀 검증이 필요한 국가긴 합니다. 교육 수준이 낮잖아요.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이 낮다는 거 뭐예요? 여러분, 경제 수준이 낮았다는 뭐,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바닥이고 문화 수준이 바닥이고, 그 말은 뭐예요?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게 우려가 되는 거잖아.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아시아권 나라 중에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한국 땅에 있어가지고 개나서 대학 다 나오니까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손에 꼽을 정도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예요. 반면에 동남아 쪽은 낮은 나라입니다. 근데 봐봐. 교육 수준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에 오면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굉장히 일으킨다니까요. 대부분 생각해봐. 우리나라에서 뭔가 사건 사고 치고 말썽을 피우는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은 나라가 사람들이 뭔가 어떤 그런 학력이나 어떤 기준 없이 와가지고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맞잖아요. 뭐 중국 사람들 중에 명문대 뭐 칭화대학교나 뭐 베이징대학교나 북경대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켜. 그 사람 상류층인데. 정작 그런 사람들은 안 오잖아. 어? 아, 여러분 안 그래요? 정작 그런 사람들 안 온다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온다면 좀 이제 학력적으로 좀 개념이 있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뭐 연애해가지고 국제결혼하는 사례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제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